순식간에 전세대출과 주택사업자대출, 빗장이 잠겼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면 당신의 전세대출과 주담대 계획이 안전한지, 지금 당장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경매 김인성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7일 정부가 발표하고 9월 8일부터 곧바로 시행한 가계대출 추가관리 방안, 일명 97 대책이 무엇을 바꿨는지, 누가 피해가 많은지, 그리고 당장 어떤 실무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합니다. 핵심만 먼저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1주택자에게 전세대출 한도를 최대 2억 원으로 전체 금융권에 적용토록 했습니다. 두 번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규제지역에서는 주담대 비율인 LTV를 상한 50%에서 40%로 하향 강화하고, 세 번째, 주택 매매사업자와 임대사업자의 수도권 주담대 적용 비율인 LTV를 0%로 적용, 사실상 주택사업대출을 완전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특단의 조치는 전세를 낀 갭투자와 우회적 주담대로 인한 과도한 대출이 주택시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 판단했고, 그로 인한 시장의 불안정을 잡기 위함이라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 해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거란 기대를 갖는 사람 많지 않고, 오히려 주택 매매나 전세 시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대출이 필요한 돈 없는 서민들만 피해가 확산되고 여유 있는 자들의 시장이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에서 공급이 따르지 않은 수요 억제 정책이 철두철미하게 실패로 돌아가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온 것을 떠올리면, 근본 공급 발표하면서 강한 수요 억제책을 한다 해서 시장이 안정된다는 기대는 금물입니다. 시장의 폭탄은 이미 떨어져 파편이 무분별한 가계대출로 주택 매매 행위를 일삼거나 갭투자로 시장을 혼란케 하는 사람들보다 어려운 전세입자와 선량한 주택임대인에게 더 많은 비탄이 튀고 있습니다. 전세임대인이나 세입자나 주택 매매사업자나 주택임대업자나 공이 이 날벼락 같은 정부 정책에 차분히 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전세대출 한도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나요? 첫 번째,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됩니다. 보증기관별로 달랐던 한도가 이제 최대 2억 원으로 통일됐습니다. 기존의 보증 3사 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라 3억 원까지 받던 보증을 2억 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1주택자가 직장이동, 자녀교육, 병간호 등 일시적으로 전세집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두 번째, 수도권에 전세집을 구하려는 무주택자도 적용되나요? 수도권 무주택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인 경우에는 대출 총액 상한선을 적용하거나 소득, 연령 등 일정 조건을 따져 한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전세보증금 대출한도 2억 원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 이번 규제의 골자는 과도한 전세대출을 규제해서 주택 투기 수요를 방지하고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조건에 따라 예외는 있겠지만 큰 기대는 할 수 없다 봅니다. 특히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라 해도 엄격히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외는 없나요? 시점이 중요합니다. 시행일인 9월 8일 이전 계약 또는 대출 신청은 예외적으로 종전 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만기 연장 시 추가 대출을 하거나 전세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에는 2억 한도가 적용됩니다. 국토부 통계에 의하면 현재 수도권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1주택자 중 약 30%가 2억 원 초과 구간을 이용 중이랍니다. 이런 평균치로 볼 때 향후 전세금 대출 외에 필요한 자금이 평균 약 6,500만 원가량 이상을 대출금 외에 조달을 해야 하는 엄청난 금전적 부담이 생겼습니다. 결국 수도권의 1주택자든 무주택자든 전세대출 보증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규모와 상관없이 2억 원 한도에 맞춰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같이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해서 전세시장의 충격과 혼란과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더 큰 쇼크와 충격은 수도권에서 주택 매매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명의로 주담대가 신규 건축물에 대한 최초 대출 등 일부 예외는 있지만 사실상 금지된 사실입니다. 이 같은 특단의 강력한 규정은 특히 경매시장에서 주택 매매사업자 명의로 주담대를 활용 매매사업을 하던 투자자들에게는 큰 충격과 혼란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매매와 투자의 방법은 경매시장에서 오랜 관행이고, 적법적 행위로 갭투자나 전세대출을 이용한 투기 행태와는 다른 투자 방법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방법으로 매매사업을 하던 사람들이나 새롭게 시작한 투자자, 새로운 대출 방법을 모색해야 이 업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어려움에 부닥친 전세입자나 임대인은 무슨 방법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는 방법은 있나요?
첫 번째, 수도권에서 2억 원 이상의 전세 대출을 받아야 하는 임차인부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임차한 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은 없이 보증보험 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하는 현 주택에서 연장 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보증기간 종료에 따른 추가 보증과 보증금 상환 여부를 반드시 보증사나 대출은행에 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협의 결과 보증기간이 종료되고 대출금 상환을 해야 하는 일 발생하면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력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자력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상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2억 원 이하로 낮추거나 수용이 안 되면 나머지 금액을 월세로 조정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현 주택의 규모와 같은 곳으로 가거나 상향해서 가거나 지역적으로 비싼 곳으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2억 원 이상은 대출이 안 된다는 것 확인 후 자금 여력에 따라 실행해야 합니다. 저소득층이나 국가나 지자체에서 정한 특별한 조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라면 전세대출 프로그램을 활용 주택도시보증기금이나 LH 등을 통해 금리가 낮은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보증금이 2억 이상인 임대인 입장에서 대처 방법입니다. 현재의 전세금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못 구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 해주고 있는 어려움에 처한 임대인들은 진퇴양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도 안 좋은 데다 전세보증 상한제라는 규정 때문에 현 시세대로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운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길은 정부의 규정과 시장의 흐름에 따라 실행하는 것이 이 난관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기존 전세금이 보증금이 2억 원 이상이거나 시세보다 높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상황이고, 현재의 보증금액으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2억 원 이상 보증보험 대출자인 경우 그 이상의 보증금을 최대한 상환하고 보증금은 2억 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전환하는 재계약을 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어려운 입장은 같습니다. 갭투자와 과도한 가계대출로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규정으로 인해 선량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기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원만한 협의 불발로 임차한 주택이 경매시장으로 가게 되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큰 재산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가중됩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담대를 통해 주택 매매업이나 임대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들은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금융권 대출이 막힌 만큼 현금 보유 능력에 맞는 물건을 선정하거나 수도권 외의 물건을 찾거나 P2P 대출 등 새로운 금융 출구를 개척해서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97 가계대출 후속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어려운 시기에 피해를 안 입고 안전한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서로 이야기도 나누시고 문의도 해주시고 지인들에게 공유도 해주세요.